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연말정산 자료 입력 두 번째 최민기 사원을 가지고서 최민기 직원을 가지고서 우리가 한번 추가적으로 연습을 한번 반복해서 해볼게요. 자, 최민기 부양가족 현황은 이미 입력되어 있죠. 그리고 연말정산 자료, 국세청 자료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니까 이번에는 요 항목별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네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그리고 신용카드 이렇게 항목별로 나와 있다 보니까 앞에 거 입력했던 것보다는 좀 수월할 것 같아요. 자, 우선은 잠깐 살펴보면 자, 아버지의 보장성 보험 80만 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피보험자는 최철수 그리고 계약자 최민기 그래서 근로자 본인이 계약하고 아버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 같아요. 그러면 이 보험료는 이 최철수 아버지가 기본공제 대상자이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연말정산자료 입력 들어오실 수 있죠. 자, 여기서 원천징수 메뉴 안에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들어가서 자, 우리가 이전 강의에서는 김서울 거를 마무리했고요. 여기서 F2번 눌러서 최민기 거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민기 거 불러왔는데 부양가족 탭을 클릭해 보니까 최철수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보장성 보험이 공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는 공제받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어머니가 지금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이 있어요. 100만 원. 자, 어머니는 우리가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시죠? 그래서 공제가 가능하죠. 전 영희는 80세 이상인데 여기 보니까 장애인에 해당이 돼요.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 맞네요. 그러면 당연히 이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은 공제 가능한 거죠. 그죠? 예, 공제 가능합니다. 자, 그럼 요거부터 먼저 입력을 한번 해볼까요? 하나하나씩.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렇죠. 부양가족 탭을 눌러서 전영희 어머님 선택하시고 노란 색깔 보험료, 노란 색깔 보이면 더블 클릭 해보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더블 클릭 해보시면은 이렇게 보험료 창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전영희 거에다가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자, 전부 다 국세청자라고 했으니까 국세청 란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요 금액이 아까 얼마였었냐면 100만 원이었었어요.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해답에도 요 그림 캡처해 놨으니까 해답 참고해서 입력해 주세요. 자, 확인 종료 눌러주시고 자, 그 다음에 자, 의료비인데요. 자, 최철수 아버지가 보청기 구입을 하신 거예요. 자, 보청기 구입한 것도 의료비 공제가 돼요, 여러분. 자, 그리고 의료비는 나이를 따지지 않고 또 모두 안 따져요. 소득의 제한도 없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죠? 그러면 이 아버지가 기본 공제 대상자든지 아니든지 간에 뭐 성형수술비, 건강기능식품 이런 거 아니고서는 이런 진찰이나 치료 목적의 의료비는 공제가 돼요. 그리고 참고로 보청기 구입한 것도 공제가 돼요, 여러분. 간병비는 안 된다고 했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간병비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 입력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전영희 어머니가 뭐 나이가 얼마건 소득이 얼마건 의료비를 따질 땐 상관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질병치료비 공제 가능하죠. 실손보험 탄 거는 없대요. 그럼 요거를 우리가 입력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문제 다시 보시면은 최철수 아버지 최철수입니다. 자, 의료비 여기 의료비를 더블 클릭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의료비 탭으로 바로 가셔도 좋고요. 저 더블 클릭해 볼게요. 그럼 의료비 탭으로 이동되죠. 요거는 여러분 제가 미리 사전에 입력을 테스트해서 아마 이게 입력된 것 같아요. 자, 지울게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여기 보시면 아무것도 없죠. 자, F1번 눌러서 자, 누굽니까? 의료비 최철수 거부터. 그렇죠? 그럼 최철수 선택하시고 자, 그다음에 국세청 자료라고 했고요. 자, 금액을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자, 지금 보청기 구입한 건 가능한데 간병비는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100만 원만 입력해 주시면 되겠네요. 해답에도 순서대로 제가 캡처해 놨으니까 해답 그림 보면서 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손보험 받은 건 이건 없죠. 그리고 엔터 치고 넘어가시고 자, 또 누가 있어요, 여러분? 자, 간병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했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머니 거. 전영희 어머니 선택해 주시고, 자, 그 다음 증빙폰 뭐 이런 건 안 넣으셔도 돼요. 그죠? 국세청 자료는. 자, 그래서 금액은 얼마라고 돼 있냐면은 300만 원이라고 돼 있네요. 300만 원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실손보험 받은 건 없다고 했었고요. 이렇게 미수가, 그 다음 뭐 난임 시술비, 산후조리원 아니니까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면,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부양가족 탭을 클릭해 보면 여기 최철수의 의료비로 들어가 있고요. 전영희의 의료비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자, 그 다음에 교육비로 한번 가볼게요. 자, 최민기 지금 근로자 본인인데 대학원비는 본인만 돼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대학원비는 본인만 되는데 본인이니까 가능하고요. 자, 자녀의 교복 구입비인데 여러분 교복은 50만 원까지만 돼요. 50만 원까지만. 이거 하나 기억해 주세요. 교복은 50만 원까지만 돼요. 한도가. 현장 체험학습비 이것도 30만 원까지만 한도예요. 다 메모는 제가 책에다 해설은 써놨는데 요건 하나 암기해 주세요, 여러분. 교복은 50만 원까지, 현장 체험학습비 이런 거는 30만 원까지 한도입니다. 요거는 교재 해설에 써놨으니까 암기해 주세요, 꼭. 자, 그러면은 교육비를 우리가 판단할 때는 우선은 나이를 따지진 않는다고 했었죠? 이전 강의에서 소득의 제한은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기본 공제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나이 때문에 충족을 못해서 기본 공제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소득이 100만 원 이하면 교육비 대상 교육비에 해당이 되면 공제되는 거죠. 다만 여러분 제가 이 교육비 설명드릴 때 직계 존속은 일반 교육비 안 됩니다. 이렇게 설명드렸었죠.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교육비는 대학원은 본인만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교복은 한도가 50, 현장 체험 학습비는 한도가 30이라는 거 암기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녀에 대한 교육비가 있어요. 체육학원비. 자, 여러분 일반 사설학원비는 교육비 공제가 안 된다. 근데 이런 학원을 갈 수밖에 없는 누구 기억나세요, 여러분? 그렇죠. 취약전 아동. 초등학교 취약전 아동에 대해서는 이런 체육학원비, 뭐 영어학원비 이런 게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자녀 체분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녀 체분수가 이렇게 있는데요. 나이가 5세예요. 그러면 취약전 아동 맞잖아요. 그럼 공제 가능한 거죠. 그렇죠? 공제 가능하네요. 체육학원비 공제가 가능하고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전형의 어머니. 자, 일반 교육비는 직계존속 교육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교육비 쪽에서 설명 이론 드릴 때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한도도 없고 나이 소득의 제한도 없고 그렇게 설명드린 적 있죠. 직계존속도 가능합니다. 이 가능한 거죠. 네,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면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쪽 부양가족 탭으로 와서 교육비 최민기부터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최민기 1,100만 원 대학원 교육비 공제 가능하잖아요. 그럼 최민기 눌러주시고 여기 교육비 이쪽에서 자, 지금 국세청 자료라고 가정했으니까 국세청 라인에다가 1,10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본인 거라고 여기 찍혀 있네요. 그쵸, 됐고. 그 다음에 또 아까 문제 지문에서 자녀 채문수 거가 있었거든요. 요거 주의하셔야죠. 채문수 거. 자, 채문수 교육비 국세청 자료 입력하시는데, 자, 교복이 70만 원이었고, 체험학습비가 50만 원이었어요. 교재 보시면. 근데 이게 각각 50만 원, 30만 원 한도니까, 그렇죠. 80만 원만 입력이 됐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 교육비의 구분에서는 취약전 아동, 초중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니까 이건 초중고에 들어가겠죠? 취약전 아동 아니니까 초중고로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설에도 그렇게 제가 잘 해놨고요. 해설 여러분 읽어보시면 교복 구입비 한도는 50만 원과 체험학습비 한도 30만 원이어서 80만 원 입력하세요라고 제가 메모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체분수. 자, 자, 자녀 체분수인데 체육학원비가 들어갔대요. 자, 취약전 아동이기 때문에 공제가 가능하죠. 그렇죠? 그래서 체분수 공제 가능합니다. 자, 그럼 여기 교육비 쪽에다가 100만 원이라고 입력해 주시고, 자, 주의할 거는 요 교육비 구분이 취약전 아동이니까 요 1번이라고, 여기 1번이라고 넣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전형이 어머니의 장애인 특수교육비 가능하죠? 자, 그러면 장애인 특수교육비 전형이 선택해 주시고 여기 장애인 특수교육비 자, 이쪽입니다. 자, 장애인 특수교육비 이쪽에 있죠? 예, 이건 일반 교육비는 아니고 장애인 특수교육비. 국세청이 아닐 땐 밑에다가 국세청제라고 했으니까 요 위에 칸에다가 넣어주시면 되는데 얼마였어요, 여러분? 아까 문제 보니까 문제에서 3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럼 300만 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해답에도 그림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문제로 올게요. 자, 다시 문제로 와서 기부금이에요. 자, 기부금. 자, 기부금은 나이에 제한은 없지만 소득에 제한은 있어요. 근데 본인이 정치자금 기부한 거. 자, 여러분 한 가지 또 기억해 주실 게 정치자금 기부금은 본인 것만 돼요. 가족의 정치자금 기부금은 안 됩니다. 본인 것만 가능해요. 15만 원. 자, 사립학교 대학 연구비. 이거 특례 기부금이죠. 그죠? 학교 등의 연구비 장학금 이런 거 기부한 거 특례 기부금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요 기부금을 우리가 입력을 해야 되는데 자, 지금 최민기 거 연말정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최민기 본인의 기부금이에요. 자, 그러면 요 기부금을 더블 클릭하시면은요. 요 최민기 기부금을 더블 클릭하시면은 요게 이제 여러분 아마 데이터가 지워지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이거 지우고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없죠? 이거 지우고 다시 할게요. 이렇게 제가 테스트 하느냐고 여기 입력을 해놨던 것 같아요. 지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부양가족에서 최민기 눌러주시고 기부금 더블 클릭해서 이쪽으로 들어왔죠. 여러분과 동일한 상태입니다. 자, 여기서 F2번 눌러주시면은 자, 지금 최민기가 정치자금 기부한 거 15만 원 있거든요. 그럼 정치자금 기부금은 본인의 것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금전으로 기부했고요. 자, 필수 입력 사항은 자료 없으면 넘어가시면 돼요. 자료 있으면 넣어주시면 되고. 자, 공제 기부 대상 금액은 아까 얼마였었냐면 15만 원이었었어요. 이렇게요. 그리고 국세청자료라고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본인이 사립학교 대학 연구비로 지출한 게 있었죠. 자, 그럼 여기서 F2번 눌러서 여러분 사립학교, 학교 등 병원 등의 이런 연구비, 장학금 이런 것들은 여러분 뭐예요? 특례기부금이에요. 특례기부금이에요. 자, 그래서 금전으로 기부했고요. 자료 나와 있지 않으면 넘어가라고 그랬고요. 자, 기부금 금액은 얼마예요? 보니까 기부금은 50만 원 기부했대요. 그래서 50만 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기부한 다음에 여러분 우리 이전 강의에서도 설명드렸었는데 이렇게만 입력하게 되면 반영이 안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었어요, 여러분? 그렇죠. 여기서 기부금 조정 탭을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또 기억을 더듬어 보면 어떻게 했었어요? 그렇죠. 공제금액 계산 눌러서 그 다음에 또 그렇죠. 불러오기 누르고 얘 누르고 공제금액 반영 눌러주시고 얘 누르고 하고 있는 거죠. 자, 잠깐 화면 멈춰놓고 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자, 한 다음에 저장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저장 눌러서 종료해 주시면은 이렇게 해당 연도의 기부금으로 반영이 되는 겁니다. 이 작업을 안 하시면 기부금 반영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자, 부양가족 탭을 눌러서 보니까 우리가 방금 입력했던 본인 거 최민기 눌러 보니까 기부금이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자, 다시 문제로 올게요. 자, 문제로 와서 월세액 공제입니다. 자, 여러분 월세액 공제인데요. 자, 우리 지금 임대인이 김창명이라고 해서 자료가 나와 있고, 우리 지금 이 직원 주인공 최민기가 임차인인가 봐요. 임차인이고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주택의 유형은 아파트고요. 84m 제곱이라는 거는 이제 구민주택 규모예요. 예. 그리고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니까 이거는 공제 대상이 가능한 거죠. 그죠? 월세 공제 요건에 충족이 된 겁니다. 자, 임대차 계약서상의 주소지를 이제 거기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약 기간이 올해 4월부터 내년도 3월 말까지네요. 월세는 매월 70만 원인데 왜 630만 원일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24년도 월세액을 공제받는 거니까 24년도는 4월부터 12월이면은 9개월이잖아요. 9개월에 그렇죠? 70만 원에 9개월 곱하면 얼마 나오세요? 630만 원 나오네요. 고금액을 제시한 거예요. 월세액은 전액 다 최민기가 납부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입력을 한번 해보면, 자, 여러분, 제가 왜 연말정산 입력을 클릭했냐 하면, 클릭을 한 이유가, 여러분, 우리 월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소득이 너무 많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혹시 기억나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잊어버렸을 것 같아서 그 교재 해설지에다가도 참고로 월세액 규정에 대한 내용을 다시 복사해 놨거든요. 자, 월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가 얼마 이하여야 돼요? 8천만 원 이하여야 돼요. 근데 지금 6,660이 찍게 돼 있으니까 월세액공제가 가능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것도 한번 판단해보는 연습했고요. 자, 그러면 여기 월세액 탭을 눌러서 그 나와 있는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정보를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여러분도 교재 보면서 해보세요. 임대인 이름이 김창명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주민번호가요. 76, 제가 불러줄게요. 76027, 76027, 1234, 56,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76027 그리고 1234, 56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유형은 F2번 눌러주시면은 이게 뭐 어떤 유형인지를 선택하시는 건데 지금 아파트였었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눌러주시고 면적은 거기 문제 지문에 84m 제곱. 그 다음에 주소지 나와 있어요. 서울특별시 직접 다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이렇게 나와 있네요. 영등포구 그리고 교재 보시면 국회대로 494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자, 기간은 2024년도 올해 4월 1일부터 시작을 했네요. 그리고 2025년도 거기 문제 보니까 2025년도 3월 31일 이렇게요. 2025년도 3월 31일 맞죠?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시고 연간월세금 문제 지문에 630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630만 넣어주시면 이렇게 해서 자동으로 또 세액 공제 금액이 계산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요 그림을 또 해답에다가 제가 넣어놨으니까 그 해답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이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신용카드 사용한 게 나와 있어요. 자, 2,500만 원을 사용을 했는데, 자, 이 중에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 있대요, 여러분. 자, 그럼 전통시장에서 쓴 거는 우리 저번 강의에서도 얘기했지만 전통시장 란에다가 입력 따로 하셔야 되고요. 대중교통은 대중교통 칸에다가 따로. 여러분, 우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이론에서 공부할 때, 자, 타 기업의 비용 처리한 거를 내 카드로 썼다? 비용 처리를 이미 기업에서 했는데 내 소득공제용으로 또 빼준다, 안 빼준다? 안 빼준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자, 면세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거 이거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돼야 안 돼요? 이거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면세점 카드 쓴 거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이것도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의료비는 제가 우리 그 설명드릴 때 의료비는요 카드로 쓰면 좋아요. 왜냐하면 의료비 세액 공제도 대상이 될 수 있고요. 카드 공제도 중복해서 해주고요. 그래서 보청기 구입한 거를 현금 영수증 받았어요? 잘하셨어요. 이거 공제 가능합니다. 의료비에도 들어가고 카드도 들어가는 거 중복 공제가 가능해요. 그런데 보험료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보험료, 교육비 세액 공제 받은 거 그런 건 안 된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보장성 보험료는 왜냐하면 과세표준 양성화랑 상관도 없거니와 그렇죠? 이중 공제해 줄 수도 없고 근데 의료비는 또 혜택을 줘요. 의료비에 대해서는 자 그래서 요거는 안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여러분 요거를 지금 입력을 해야 돼요. 그렇죠? 이게 좀 복잡한데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돼야 됩니까? 자 2,500이 지금 이 금액들이 2,500이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2,500에서 100만 원하고 그렇죠? 150만 원을 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제가 해설에다가는 다 메모해 놨는데 자 그리고 50만 원하고 30만 원도 빼야지만 순수 신용카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설에 써놓은 것처럼 2,500에서 50만 원, 30만 원 빼고요. 그리고 회사 경비 쓴 거 100만 원 빼고요. 면세 물품 구입한 것도 우리 카드 대상이 아니니까 빼고요. 150도. 그렇게 빼서 하게 되면 2,170이 나와요. 계산기 눌러보시면 2,500만 원 빼기 50만 원 빼기 30만 원. 그죠? 그 다음에 또 100만 원하고 150, 250 빼게 되면 2,170만 원 나와요.
예, 그거를 이제 신용카드란에다가 입력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지금 부양가족 탭 오셔가지고 지금 우리가 최민기 거 쓴 거잖아요. 그래서 최민기 거. 그래서 여기 지금 신용카드 더블 클릭하시면은 이쪽 카드 탭으로 이동이 되죠.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최민기 거. 자, 국세청자료라고 했으니까 국세청란에다가 넣어주시면 되는데, 자, 얼마 넣어주셔야 돼요? 자, 2,500에서 그죠? 50만 원 전통시장 그 쓴 거는 전통시장 칸에다가 넣어주시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대중교통 30만 원이었었나요? 30만 원 입력한 거 여기다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요 50과 30은 제외하고 여기다 넣어주셔야 되는데 또 이거 말고도 또 공제 안 되는 게 있었잖아요. 회사 경비 지출한 거, 또 면세물품 구입한 거에서 250도 안 되는 거니까. 그죠? 그거 250까지 빼고 50만 원, 30만 원 빼게 되면 순수하게 신용카드로 공제 받을 거는 2,170만 원이 나오시죠. 계산해 보시면은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서 판단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문제로 와서 또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다시 문제로 와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요 지금 신용카드 쓴 거 입력을 했고요. 자, 모두 최민기 본인 거니까 본인 거에다가 입력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입력할 게 없죠, 여러분. 다 했네요. 그죠? 더 이상 입력할 거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입력을 완료를 했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입력을 완료를 했고. 자, 그럼 여러분 이게 끝인가요? 시험장에서? 아니죠. 자, 이렇게 입력을 했으면 이 신용카드 입력한 게 부양가족 탭에 최민기에 집계가 됐잖아요. 이렇게요. 다 칸별로 집계가 됐어요. 신용카드 이렇게 집계가 돼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또 반영해 주려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연말정산 입력 탭을 눌러서 여기 지금 빨간 색깔로 들어가 있는 건 이 지금 입력되어 있는 거랑 이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게 빨간 색깔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를 클릭을 해서 불러오겠습니까? 자, 불러와 주시면 이게 불러와서 반영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불러와 주시면은 자, 그래서 교재 이제 462쪽에 맨 끝에 답을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결과가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해보니까 궁극적으로 결정세액은 빵원이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기납부세액은 324만 120원이 우리가 지금 세금을 낸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제 다 전액 다 환급을 받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서 끝내주시면 되는 거예요. 따로 마감할 필요는 없다고 그랬고요. 그래서 이제 교재 쭉 해설 보시면은 자, 우리 아까 보험료 입력한 거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책을. 자, 여기 100만 원 이렇게 입력했고요. 그래서 기본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보험은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우리가 장애인 전용 부정성 보험에다가 입력을 이렇게 한 겁니다. 의료비에 대해서는 자, 간병비는 공제 대상 의료비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입력하지 않았었죠. 그리고 요 입력된 거 아까 기억을 하실 거예요. 자, 교육비에 대해서는 이렇게 본인 거다라고 입력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교복 구입비랑 현장 체험 학습비 이거 꼭 암기해달라고 부탁했어요. 50만 원과 30만 원 한도니까 80만 원만 입력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자, 그 다음에 체분수. 자, 취약전 아동의 체육학원비도 공제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 다음에 어머니 전영희 거 장애인 특수교육비도 공제 대상이죠. 일반 교육비는 직계존속은 안 되지만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소득과 나이 상관없이 직계존속도 가능하다라고 설명드렸던 게 이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기부금에 대해서는 본인의 정치자금에 대해서만 공제가 됩니다. 본인 것만 가능해요. 그리고 사립학교 연구비는 특례기부금에 해당하니까 이렇게 정치자금 특례로 해서 입력을 해주시고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여러분. 기부금 입력 탭에 입력하고 조정 탭에 입력하고 공제금액 계산 클릭해서 불러오기, 반영, 저장 이 순으로 진행을 해야지만 반영된다는 거 기억나시죠? 자, 월세액 공제는 총급여가 8천만 원 이하자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연말정산 입력 들어가 보면 8천만 원 이하였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월세액 공제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 다시 한번 보시라고 참고로 이렇게 넣어놨으니까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입력을 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신용카드에 있었네요. 자, 면세 물품 구입비랑 보험료는
카드 사용 금액에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그거는 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회사 경비랑 면세부품 구입한 거. 자, 그리고 전통시장하고 대중교통 이용한 거 있잖아요. 요거는 따로 입력하는 거니까 요걸 빼고 나머지 요 금액만 여기다 입력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따로 입력을 한다는 거.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러분 마지막으로 뭘 해야 돼요? 연말정산에서 그렇죠. 부양가족 블록기를 클릭해서 요걸 반영을 해 주셔야지만 연말정산에 이렇게 해서 반영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서 했더니 결정세액은 여기 없었어요. 그죠? 근데 기납부세액은 이게 있으니까 이거 다 환급이 된 거다. 이렇게. 결정세액은 요건데 이게 다 환급이 된 거예요. 그럼 참고로 그 교재에 있는 거랑 제가 지금 화면에 띄워드린 거랑 요 세액되는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게 여러분 여기 나이가 나는 게 뭐냐면 제가 요거 이제 한부모 공제를 체크를 미스한 다음에 이걸 불러하다 보니까 그 한부모 공제 때문에 조금 요 금액이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무시하고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과가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럼 여기까지 연말정산에 대한 거를 같이 한번 해봤는데 여러분 어때요? 내용이 또 만만치가 않죠, 그죠? 예, 그래서 이 저희가 연습했던 거 저희 교재에 있는 기본서에 있는 요 내용들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해서 체크해서 지웠다가 또 연습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걸로 기본기를 익히고 또 다양한 기출 문제를 또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알겠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했는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특이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 이제 만약에 전근무지 소득 명세 전근무지에 대한 자료가 나오면 여기 소득 명세 클릭한 다음에 이쪽에다가 쭉 자료를 입력해서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케이스가 없어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린 거예요. 자, 여러분 이번 시간도 오랜 시간 동안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자, 그래서 이제 소득세법 이론과 원천징수 실무에 대한 내용은 교재는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이거 갖고 우리가 점수를 고득점 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기출 문제를 많이 연습을 해보셔야지만 또 점수를 득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포기하지 마시고 더 많은 노력을 해서 또 자격증 취득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 수업이 이게 끝이 아니죠. 다음 강의에서는 결산과 관련된 내용들을 같이 한번 이어서 보도록 할 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